관세 전쟁의 첫 타격은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기부터 흔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화면에 뜬 문장은 단순한 숫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숫자를 본 순간 누군가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역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숨통을 누가 쥐는지 그 판이 뒤집히는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세율을 두고 싸우는 동안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회의실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220V.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전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그런데 그 단어가 3번, 4번, 5번 반복될수록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지금 이 싸움은 가격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싸움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로 모였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등을 맡기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월급날이 걸려 있었고, 누군가에겐 공장 불빛이 걸려 있었고, 누군가에겐 가족의 저녁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 브리핑에도 공식 문서에도 단 한 줄로도 설명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한 나라의 심장 박동이 바뀌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처럼. 대체 한국은 왜 관세 뉴스 한 줄 앞에서 전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단어 하나가 세계의 다음 선택을 바꿀 열쇠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세 뉴스를 숫자로 읽습니다. 몇 %인지, 언제부터인지, 어느 품목인지. 그런데 제가 본 그 새벽의 알림은 숫자라기보다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 한 줄이 전 세계 전기 스위치를 동시에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컨설팅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AI 서버 운영팀과 붙어서 멈추지 않는 전기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 새벽에 본 숫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로 저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공장 굴뚝이 아니라 전기 패널에서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고 화면 상단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 특정 고성능 AI 컴퓨팅 칩에 25% 관세 서명. 문장만 보면 흔한 정치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건 무역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 뉴스라는 걸요.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자 회사 슬랙 채널이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쪽 영양 계산 들어갔나? 서버 증설 일정 다시 짜야 합니다. 클러스터 CAPEX 전부 재검토. 숫자들이 오갔지만 숫자 밑바닥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멈추면 끝난다. AI는 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I는 전기와 냉각과 물류와 납기와 사람의 교대 근무로 돌아갑니다. 칩이 늦어지면 서버가 늦어지고, 서버가 늦어지면 학습이 늦어지고, 학습이 늦어지면 제품이 늦어집니다. 제품이 늦어지면 회사가 늦어지고, 회사가 늦어지면 월급날이 흔들립니다. 그 연결고리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25%라는 숫자가 단순히 비싸진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의 리듬을 일부러 깨겠다는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저지 쪽 데이터 센터 운영 책임자 톰에게 먼저 걸었습니다. 톰, 지금 뉴스 봤습니까? 톰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봤습니다, 마이클.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톰은 짧게 말했고 그 짧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이 짧아질 때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 파트너사 담당자 박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재민은 제가 한국 프로젝트를 같이 하며 알게 된 사람이고 언제나 답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는 답장이 더 빨랐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박재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님 지금 보셨죠? 박재민은 인사도 생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민님, 이게 1단계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박재민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쪽 화면에는 국가안보라는 단어가 같이 뜹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국가안보. 그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논리가 바뀝니다. 가격 협상이 아니라 신뢰의 재분류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것이 위험한 것으로 바뀌고 거래가 통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통제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박재민은 화면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관세 문장 아래에 근거처럼 따라붙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232조 조사. 저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법 조항이 들고 나오는 무게는 숫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박재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클님, 이건 단순히 칩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박재민 님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맞습니다. 박재민은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이 어디까지 같은 편인지 이제 그걸 다시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 동부의 새벽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공장 소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서버실의 팬 소리, UPS 경고음, 렉 문 여는 소리, 교대 근무자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까지 전부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해온 수십 개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말이라고 웃지만 저는 그 말을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과 일해왔습니다. 전기가 멈추면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멈춥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박재민은 또 다른 단체 채팅방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한국 쪽 공급망 담당자들, 물류 담당자들, 설비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관세 적용 범위 확인. 고성능 컴퓨팅 칩 정에 뭐로 잡혔는지. 예외 조항 가능성. 대체 조달 루트. 그 와중에 한 문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국가안보 프레임이면 생산이 아니라 운영 체계로 설득해야 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운영 체계.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칩은 제품이고 운영은 구조입니다. 제품은 사고 팔 수 있지만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구조는 사람이 만들고 시간과 습관과 규칙과 책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저는 한국이 바로 그 구조로 평가받는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재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한국 쪽에서도 긴급 회의가 잡힐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마 오늘 오전에요. 박재민님, 저는 지금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민이 잠깐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긴장을 눌러 담는 숨 같았습니다. 마이클님, 지금 한국에서도 다들 같은 표정입니다. 어떤 표정입니까?
박재민은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말이 없어지는 표정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말이 사치가 됩니다. 누군가는 즉시 전화를 돌리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봅니다. 저는 그 새벽에 딱 그랬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있는데 머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관세율의 싸움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싸움이라는 걸요. 누가 더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AI 시대의 숨통은 결국 전기와 운영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관세 25%, 국가안보, 232조 조사. 세 단어가 한 줄에 붙어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심장 박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새벽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세라는 숫자가 켜진 순간 전 세계 전기의 의미가 바뀌는 장면에서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숫자 앞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새벽을 거의 날려버린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셨는데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또렷하게 불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날만큼은 숫자 뒤에 붙는 단어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국가안보, 232조. 이 조합은 비용이 아니라 통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통제는 공기를 바꿉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어가자 박재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님, 브리핑합니다. 링크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박재민은 링크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공식 브리핑 화면이었고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자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올렸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중요한 표현이 나올 때에 숨 고르는 리듬을 압니다. 발언자가 말을 멈추는 지점, 질문이 날아드는 방향, 대답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그 리듬이 시장을 흔듭니다. 화면 속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 여한구였습니다. 여한구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밤새 계산이 끝났다. 여한구는 현재 단계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재 단계라는 말은 다음 단계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재민이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님, 지금 말하는 건 1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박재민님, 1단계라는 단어가 이미 공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민이 바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한구의 발언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지금 1단계의 중심은 엔비디아, AMD 같은 특정 첨단 칩 쪽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인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즉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습니다. AI 서버가 돌아가려면 고성능 컴퓨팅 칩이 필요하지만 AI라는 산업이 산업으로 서 있으려면 메모리도 결국 핵심입니다. 메모리가 당장 제외라는 말은 불길이 아직 창고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한구가 바로 다음 문장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2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여한구는 그 말을 너무 담담하게 했습니다.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은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는 건 협상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둔 채 미소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단계 특정 첨단 칩 중심, 메모리 제외. 2단계 불확실. 세 줄인데 세 줄이 제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이때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지금 한국 브리핑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톰. 메모리가 제외라면 당장 조달이 멈추지는 않겠군요. 톰, 저는 그 문장보다 2단계 불확실이 더 크게 들립니다.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톰, 현장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톰은 잠깐 조용해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계산으로 답이 안 나와서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관세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계산이 아니라 심리로 번집니다. 심리가 번지면 사람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공급망은 더 경직됩니다. 그 경직이 바로 비용이 되고 일정이 되고 결국 신뢰가 됩니다.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국 쪽 채팅방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큰 이름은 공식적으로 화면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공기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협력사 담당자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제외라도 다음이 어디인지 모르면 설비 투자 계획을 못 박습니다. 물류 담당자가 바로 이어서 썼습니다. 선적 계약도 재조정 들어가야 합니다. 전력 설비 엔지니어는 전혀 다른 결을 던졌습니다. 공장 일정 흔들리면 전력 피크 계획도 흔들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두려워하던 연결입니다. 관세는 칩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운영까지 흔듭니다. 그런데 공기가 더 차갑게 식은 건 같은 날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박재민이 뉴스 캡처를 또 보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투자와 연계된 더 높은 관세 가능성 언급 최대 100% 거론.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비현실적인 수치가 현실의 기사로 박혀 있을 때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100%, 25%도 버거운데 100%라는 말은 비싸게 팔아라가 아니라 들어오지 마라에 가깝습니다. 저는 톰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톰, 100%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톰이 욕설을 삼키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러트닉입니다. 상무장관이 저 정도로 던지면 시장은 이미 공포로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박재민도 통화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님, 한국 쪽도 저 기사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박재민님, 브리핑에서는 즉각 영향 제한이라고 말했는데 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박재민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즉각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사람들은 다음을 봅니다. 다음이 불확실하니까요. 맞습니다. 박재민은 잠깐 쉬었다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건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저울질해야 하고 정부는 동맹과 산업을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은 더 잔인해집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선택이 정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침묵합니다. 침묵은 갈등을 숨기지만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대부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서 터집니다. 그날 한국 브리핑 화면을 다시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한구의 말은 국가가 낼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현재는 제한적, 하지만 불확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웃어야 할지 뛰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게 아니라 이미 뛰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식 발언은 차분하지만 현장은 이미 계산을 넘어서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제게 한 가지를 더 던졌습니다. 마이클님, 오늘 서울에서 회의 잡힙니다. 통상 라인만입니까? 아닙니다. 박재민은 잠깐 멈추더니 단어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부, 기업, 협력사, 물류, 그리고 전력 쪽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전력. 관세 뉴스인데 전력이라니. 상식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제 직감은 그 조합이야말로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관세 25%, 메모리 제외, 2단계 불확실, 러트닉 100% 가능성. 네 줄이 한 페이지에 놓이자 갑자기 모든 게 한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격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가진 쪽이 버틴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칩의 스펙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서 어떤 운영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겠다고요. 한국이 왜 이 뉴스 앞에서 공장이 아니라 전기를 먼저 꺼내들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뉴요크 공항 출국장 조명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관세가 서명됐다는 문장 하나가 공항의 LED까지 긴장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여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은 스스로에게 전기일하는 사람이 전기 냄새를 맡았으면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마이클에게는 그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박재민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마이클님, 일정 괜찮으십니까? 박재민님,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회의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참석자는 누가 옵니까? 박재민은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나열했습니다. 정부 쪽 실무진, 삼성전자 실무진, SK하이닉스 실무진, 협력사 대표, 물류 담당, 전력 설비 엔지니어까지요. 마이클은 그 구성에서 이미 결론을 읽었습니다. 칩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이야기를 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차선이 또렷했고 신호가 깔끔했고 도로 표지판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디테일을 직업적으로 봅니다. 전기가 안정적인 곳은 표정이 다릅니다. 밤에도 도시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이클은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왜 전기인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보통 느끼는 업무의 공기가 아니라 전쟁의 공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도 눈은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독특했습니다. 정부 실무진 옆에 기업 실무진이 앉아 있었고 그 뒤에 협력사 대표가 앉아 있었고 가장 끝자리에 전력 설비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전력 설비 엔지니어가 회의의 끝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 마이클에게는 오히려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박재민이 마이클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쪽 보시던 마이클님입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마이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마이클은 그 시선을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인은 고객이면서 심판일 수 있고 동시에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첫 문장이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실무진 김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기가 흔들리면 공장이 흔들립니다. 김현수는 관세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전력, 물류, 운영,
납기, 안정성 순으로 단어를 쌓았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는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첫 번째입니다. 전기 없이 돌아가는 반도체는 없습니다. 전기 없이 돌아가는 AI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실무진 이도윤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관세 관련 정리표가 아니라 시스템 연속성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1단계는 특정 고성능 칩 중심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는 제외로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는 불확실합니다. 이도윤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손끝은 바빴습니다. 이도윤은 페이지를 넘기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 실무진 최서윤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서윤이 답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운영 경쟁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가벼운 숨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력 설비 엔지니어 정태성이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정태성의 첫 페이지에는 숫자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220V 60Hz. 마이클은 그 숫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클은 전압 숫자가 갖는 상징을 너무 잘 압니다. 전압은 단순한 규격이지만 규격은 운영 문화의 얼굴입니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20V 60Hz입니다. 미국은 110에서 120V 계열입니다. 정태성은 매우 담담하게 말했지만 회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겨진 문을 열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협력사 대표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박성우는 웃었지만 웃음이 길지 않았습니다. 정태성이 고개를 들고 박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성우 대표님, 지금 싸움은 관세표가 아닙니다. 정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관세율을 두고 싸울 때 한국은 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기는 단순 전기요금이 아니라 멈추지 않음을 증명하는 언어가 됩니다. 정태성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압은 은유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가 돌아가게 하는 인프라와 운영까지 묶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류 담당 오지훈이 갑자기 말을 받았습니다. 운영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관세가 붙어도 납기 흔들리지 않게 보여줘야 합니다. 납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전력 피크 계획, 야간 교대, 설비 점검, 물류 창고 동선까지 전부 같이 묶여야 합니다. 오지훈은 물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기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오지훈의 말을 들으며 미국 현장에서 자주 보던 실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칩이 도착했는데 전력 증설이 늦어서 렉이 비는 장면. 냉각이 준비되지 않아서 서버가 스로틀링 걸리는 장면. 운영의 작은 균열이 비용보다 크게 사업을 흔드는 장면. 김현수가 마이클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이클님은 미국 현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마이클에게 모였습니다. 마이클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숫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숫자보다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압니다. 미국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생기면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늦어진 결정이 다시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그 악순환을 끊으려면 설득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관세율이 아니라 운영 안정성으로요. 최서윤이 바로 물었습니다. 운영 안정성을 미국이 정말로 듣습니까? 마이클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공급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공장 숫자보다 운영 숫자로 증명됩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하면서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이 자리는 논리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도윤이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220V 같은 상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징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220V는 규격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표준이라는 이미지로 작동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태성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태성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야간 점검 항목, UPS 이중화, 변전 설비 예방 정비 일정, 비상발전기 테스트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정태성은 말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밤도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협력사 대표 박성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성우는 장난처럼 던졌던 웃음을 거둬들였습니다. 박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오늘 아침 직원 월급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관세율이 올라가면 박성우 회사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박성우가 더 무서운 건 관세보다 공장 불빛이 꺼지는 겁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우는 말을 멈추고 한 번 삼켰습니다. 박성우는 가족 저녁을 지키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은 그 침묵을 사랑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핵심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김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현수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현수는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협상이 힘을 가집니다. 박재민이 마이클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이게 한국식입니다. 마이클은 박재민에게 속삭이듯 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지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관세 뉴스 앞에서 전기를 꺼내든 게 아니라 사람을 꺼내든 겁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최서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칩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칩이 멈추지 않게 하는 나라라는 걸 보여줍시다. 그 문장 끝에서 다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220V. 처음엔 웃음이 나오던 단어가 3번, 4번 반복되자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회의실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숫자는 시장을 흔들지만 시스템은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의 약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평소라면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로 모였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언어가 서로의 등을 맡기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마이클에게는 뉴스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긴장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순간부터 긴장이 실제 현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박재민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고 겨울 공기가 폐 안쪽까지 차갑게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오늘은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마이클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어느 현장부터 갑니까? 박재민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야간 공정 현장, 협력사 라인, 데이터 센터 전력팀 순서로요. 차 안에서 라디오처럼 뉴스가 흘렀습니다. 앵커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논리, 232조 조사, 불확실성. 마이클은 그 단어들이 마치 금속성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격표의 소리가 아니라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마이클은 직업적으로 자물쇠 소리를 싫어합니다. 자물쇠는 예고 없이 닫히고 닫힌 다음에는 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반도체 공정의 야간 근무 현장이었습니다. 출입 절차가 생각보다 엄격했고 절차가 엄격한 이유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공정 라인 근처에서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작은 진동 하나가 제품 하나를 날릴 수 있다는 말을 마이클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밝은 조명이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삼성전자 실무진 이도윤이 현장에서 마이클을 맞았습니다. 이도윤은 회의실에서는 냉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관세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숫자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도윤이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실수입니다. 이도윤은 마이클을 라인 끝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고 손목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일정함에서 시스템을 봤습니다. 마이클은 근무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고 근무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근무자 이름표에는 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오늘 뉴스 때문에 다들 긴장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마이클도 비슷합니다. 정민호님, 오늘 체감이 어떻습니까? 정민호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손이 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호는 오히려 손이 더 빨라질까봐 무섭습니다. 빠른 손이 실수를 만들 수 있어서요. 그 말은 현장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불안하면 사람은 속도를 올리고 속도가 올라가면 작은 규칙이 무너집니다. 작은 규칙이 무너지면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납기가 흔들립니다. 납기가 흔들리면 협상력이 흔들립니다. 마이클은 그 연결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도윤이 정민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님, 오늘은 실수하지 맙시다. 정민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윤이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의 심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도윤은 과장하려고 말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이도윤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마이클은 애국 연설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시스템이 사람 입에서 나올 때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협력사 라인이었습니다. 협력사 대표 박성우가 공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회의실에서 전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서 있는 박성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박성우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박성우 회사는 대기업만큼 버퍼가 없습니다. 관세가 한번 흔들면 박성우 회사는 바로 숨이 가빠집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도 압니다. 박성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성우는 오늘 아침 직원들 얼굴을 보고 더 무서웠습니다. 관세율이 몇 %인지보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어떤 눈치입니까? 박성우가 답했습니다. 박성우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마이클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가슴이 눌렸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표가 아니라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박성우가 공장 안쪽으로 마이클을 데려갔습니다.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고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적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집중이 높아지고 집중이 높을수록 피로가 빨리 옵니다. 박성우가 라인 관리자 윤지혜를 불렀습니다.
윤지혜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윤지혜는 오늘 교대조에게 부탁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윤지혜가 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보자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자고 했습니다. 윤지혜가 웃으려 했지만 윤지혜의 웃음은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박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우는 원래 협력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박성우는 납기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기가 국가가 내밀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마이클은 박성우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이 지키는 시간표가 국가가 협상에서 지키는 문장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데이터 센터 전력팀이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가장 익숙한 현장이었지만 그날은 가장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장비가 낯설어진 이유는 장비가 갑자기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력 설비 엔지니어 정태성이 문 앞에서 마이클을 맞았습니다. 정태성은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점검 항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정태성은 오늘 점검을 2번 합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래도 2번 합니까? 정태성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원래는 1번입니다. 오늘은 2번입니다.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태성님,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성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전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뉴스가 마음을 흔들면 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손이 흔들리면 스위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태성은 스위치가 흔들리는 걸 막는 사람이어서요. 마이클은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태성은 관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성은 대통령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성은 오직 스위치를 지키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전력팀 통제실 벽면의 모니터를 봤습니다. 부하 곡선, UPS 상태, 발전기 연료 잔량, 온도 그래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가 살아있는 동물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정태성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읽었습니다. UPS 이중화 상태 확인, 배터리 셀 밸런싱 점검, 비상발전기 주간 테스트 기록 확인, 변전 설비 예방 정비 일정 재확인. 마이클은 숫자보다 리듬을 봤습니다. 정태성의 리듬은 멈추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그때 정태성 옆에 있던 전력팀장 장현우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장현우는 전기를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현우는 전기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장현우가 답했습니다. 정전이 생기면 복구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의 시간입니다. 몇 분이 몇 억을 태울 수 있는지의 시간입니다. 몇 분이 사람의 신뢰를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의 시간입니다. 장현우는 잠깐 말을 멈추고 천천히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장현우는 오늘 그 시간을 0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그 문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클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박재민이 통제실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한국은 이런 장면을 자랑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합니다. 마이클이 박재민에게 답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하는 시스템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압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관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본 한국은 숫자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본 한국은 스위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 데이터 센터 불빛, 집집마다 저녁 불빛.
그 불빛을 지키는 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세는 숫자지만 숫자는 결국 사람의 월급날로 이어집니다. 월급날은 아이의 학원비로 이어지고 부모님의 병원비로 이어지고 가족의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회의실의 말이 아니라 현장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습관을 오늘 밤에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뉴스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25% 관세라는 단일 문장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문장 옆에 소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마이클은 소문을 숫자처럼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소문은 근거가 약할수록 더 빨리 퍼지고 더 빨리 퍼질수록 더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박재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님, 시장에서 말이 돕니다.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2단계가 오면 메모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이클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메모리. 한국의 주력. 현장에서는 지금은 재회라는 말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숨구멍이 다시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박재민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박재민님, 확정입니까? 박재민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확정 아닙니다. 박재민이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이클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며칠 전 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산으로 답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말을 멈춘다. 불확실성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조용함은 조직을 내부로 쪼갭니다. 마이클은 그 쪼개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장비는 고장 나도 고치면 되지만 신뢰가 쪼개지면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다시 서울의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성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 실무진 김현수, 삼성전자 실무진 이도윤, SK하이닉스 실무진 최서윤, 협력사 대표 박성우는 그대로였는데 기업 내부 전략 쪽 담당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담당 한지훈, SK하이닉스 전략 담당 문아람이었습니다. 이름표가 바뀌는 순간 회의의 결이 바뀝니다. 현장은 지키는 사람의 언어를 쓰지만 전략은 선택하는 사람의 언어를 씁니다. 김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확정된 정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현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현수는 관세율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2단계 가능성이라는 표현만 놓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마이클은 김현수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외교에서는 단정이 칼이 됩니다. 칼은 상대도 베지만 아군도 뱁니다. 한지훈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투자 확대 시나리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 투자를 늘리면 관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문아람이 바로 받았습니다. 문아람도 미국 투자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아람은 국내 생태계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협력사 라인이 흔들리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문아람은 마지막 문장을 더 낮게 말했습니다. 문아람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회의실 공기가 즉시 팽팽해졌습니다. 이도윤이 물컵을 잡았다가 내려놓았고 최서윤은 펜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박성우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마이클은 그 작은 동작에서 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누가 맞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덜 아프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지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지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CAPEX, 물류, 인건비, 세제 혜택, 관세 리스크, 전부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문아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아람은 숫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아람은 숫자만 올리면 사람이 내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박성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우는 평소 회의실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오늘 공장에서 사람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박성우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성우도 손익분기점 계산합니다. 하지만 박성우가 지키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우는 한지훈도 문아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단지 사람이라는 단어를 회의실 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단어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이클은 그 무게를 너무 잘 압니다. 현장은 숫자를 살기 위한 도구로 쓰지만 숫자가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현장은 무너집니다. 최서윤이 박성우 쪽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최서윤은 박성우 대표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최서윤은 선택이 강요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도윤은 생산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도윤은 생산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도윤은 양쪽을 동시에 말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말할 때 사람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어렵다. 둘 다 잃기 싫다. 마이클은 그때 김현수가 회의실 바깥을 한번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김현수의 시선은 창문 너머가 아니라 어딘가 훨씬 먼 곳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김현수는 국가와 산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현수는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현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은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이클은 며칠 전 정태성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뉴스가 마음을 흔들면 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책의 손, 생산의 손, 물류의 손, 전기의 손, 그리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손. 그 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지면 시스템은 찢어집니다.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미국 투자가 곧 국내 포기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아람이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문아람은 현실적으로 자원이 한정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은 얇아집니다. 문아람은 마지막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문아람은 그 얇아진 곳이 협력사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얇아지는 걸 이미 느낍니다. 은행은 불확실성에 민감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출 조건이 바로 바뀝니다. 대출 조건이 바뀌면 설비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설비 유지가 힘들어지면 납기가 흔들립니다. 박성우는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박성우는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외국인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바깥의 눈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현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국가안보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공급의 연속성 싸움입니다. 그 연속성은 공장 위치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연속성은 운영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생태계가 받쳐줘야 유지됩니다. 마이클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지훈도 문아람도 박성우도 김현수도 모두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마이클은 한쪽만 고르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선택을 분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 생산, 협력사, 전력, 물류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싸우면 갈등만 커집니다. 하지만 역할을 맞물리게 설계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최서윤이 마이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서윤은 마이클님이 말한 역할 맞물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회의실의 얼굴들을 다시 봤습니다.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지만 눈밑의 피로는 비슷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피로가 진짜 위기라는 걸 압니다. 김현수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김현수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다만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는 기업과 현장과 매일 같이 맞춰가겠습니다. 김현수는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지금 필요한 게 승전보가 아니라 버티는 증명이라고 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조용함 속에서 한국이 왜 전기를 꺼내 들었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전기는 은유였고 은유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언어였습니다. 관세는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사람을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실을 나서며 박재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오늘 두 번째 위기를 받습니다. 박재민이 물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숫자 때문에 사람이 갈라지는 위기입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재민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간이 이상하게 흐른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말들이 공기 중에 남아있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낮에는 다들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다들 같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만약 2단계가 오면 우리는 어디를 먼저 지켜야 하나요? 저는 박재민과 함께 서울의 작은 상황실 같은 공간으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용적이었고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팽팽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단어가 빽빽했고 단어들 사이에 화살표가 마치 전선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관세, 국가안보, 공급망, 동등, 경쟁국, 협상, 그리고 가장 아래 누군가가 굵게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불리하지 않게 경쟁국과 동등하게. 정부 실무진 김현수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김현수는 물 한 컵도 마시지 않은 채 자료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무진 이도윤이 뒤이어 들어왔고 이도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실무진 최서윤은 노트북을 켜자마자 메일함을 열어두고 들어오는 제목만 훑었습니다. 협력사 대표 박성우는 의자에 앉았지만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우는 곧바로 일어나야 하는 사람처럼 허리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논리가 아니라 체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기업과 협력사의 체력은 숫자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눈 밑에 그늘로 보이고 말끝에 떨림으로 보이고 물을 마시는 횟수로 보입니다. 김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수는 오늘부터 메시지를 하나로 묻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불리하지 않게 경쟁국과 동등하게. 김현수는 그 문장을 2번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반복에서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복은 주문처럼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사람을 붙잡는 건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짧고 단단한 문장입니다.
최서윤이 물었습니다. 최서윤은 경쟁국과 동등하게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서윤은 이 말이 현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걱정됩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윤도 같은 걱정입니다. 현장은 동등이라는 말보다 이번 달이 먼저입니다. 이번 달 납기, 이번 달 가동률, 이번 달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박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동등이란 말이 좋습니다. 박성우는 다만 동등이 되려면 오늘 밤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우는 말을 멈추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협력사부터 먼저 꺼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때 김현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 초안이었습니다.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겠다.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겠다. 업계와 긴밀히 대응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확답이 아니라 방향이었지만 방향이 생기면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사람은 제자리에서 소모됩니다. 이도윤이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이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도윤은 기업이 혼자 뛰면 기업이 표적이 된다고 느낍니다. 이도윤은 국가가 같이 뛰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수도 그걸 압니다. 김현수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치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 넣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정치적인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설계라고 느꼈습니다. 가치는 도덕의 단어가 아니라 시스템의 단어입니다. 한쪽이 먼저 무너지면 다른 쪽도 결국 무너집니다. 공급망이란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끊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최서윤이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최서윤은 오늘부터 내부 메시지도 바꾸겠습니다. 최서윤은 미국 투자냐 국내냐라는 구도로만 말하면 갈등이 커진다고 봅니다. 최서윤은 납기와 안정성을 먼저 증명하자로 프레임을 옮기겠습니다. 이도윤이 바로 받았습니다. 이도윤도 동의합니다. 이도윤은 생산팀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만 던지면 오히려 무섭습니다. 이도윤은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라는 구조를 같이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수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김현수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도윤이 답했습니다. 이도윤은 우선 납기와 가동률을 숫자로 내겠습니다. 정부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도윤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운영한다를 보여주겠습니다. 박성우가 손을 들듯이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숫자를 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박성우는 다만 협력사는 숫자를 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숫자가 낮으면 무능해 보일까봐 겁이 납니다. 숫자가 높으면 더 요구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박성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거짓 용기를 내려놓고 진짜 구조를 찾기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박성우 대표님을 혼자 세우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협상 문장에 생태계를 반드시 넣겠습니다. 생태계가 버텨야 운영이 버티고 운영이 버텨야 협상이 버팁니다. 박성우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표정을 잠깐 했습니다. 그 순간 박재민이 제게 조용히 종이를 한 장 건넸습니다. 회의 메모처럼 보였고 맨 위에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할 맞물림. 그리고 그 아래에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업은 생산을 지킨다. 정부는 협상을 지킨다. 현장은 운영을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종이를 한번 눌렀습니다.
이건 슬로건이 아니라 계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수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통화했습니다. 김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국과 동등 조건이 핵심입니다. 네, 업계와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김현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문장을 씁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다시 묶었습니다. 최서윤이 바로 말했습니다. 최서윤은 현장에 전달할 문장도 정리하겠습니다. 최서윤은 정부가 협상한다라는 문장만으로는 현장이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서윤은 현장이 납기를 지켜줘야 정부가 협상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쓰겠습니다. 이도윤이 그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현장이 납기를 지켜줘야 정부가 협상할 수 있다. 이도윤은 잠깐 멈추고 반대로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협상할 수 있어야 현장이 납기를 지킬 수 있다. 두 문장이 연결되는 순간 회의실의 긴장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긴장이 아니라 서로를 맡기는 긴장이었습니다. 박성우가 마침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박성우는 이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박성우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버틴다라고 말할 때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박성우는 이제 정부가 우리 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가 바로 답했습니다. 김현수는 기업과 협력사가 우리 뒤에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상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한 합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언어가 서로의 등을 맡기는 언어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제 역할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국 현장에서 이 프레임이 어떻게 읽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말하는 순간 미국은 끊기지 않는 공급을 원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국이 동등이라는 언어를 쓰면 미국은 한국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협상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붙으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러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운영. 운영은 쇼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을 숫자로 보여주면 협상에서 신뢰가 됩니다. 김현수가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윤이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고 박성우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저는 정말 크게 보였습니다. 한 나라의 체력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올라옵니다. 누가 한 방에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한 발씩 옮기는 힘에서 올라옵니다. 회의는 마지막에 아주 실무적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할지, 누가 누구와 매일 몇 시에 연락할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오늘부터 말을 아끼겠습니다. 대신 준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저는 그 조용함이 묵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 하나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눈이 깨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소문은 계속 돌고 숫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결과를 말하지 않고 준비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준비는 사람을 갈라놓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맞물리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드라마처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고 악수 장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단어를 고르는 시간이 공장 굴뚝보다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또 다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프린트 자료와 충전 케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제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면 공유 준비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현수는 전화기 2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진동을 꺼둔 채로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과 최서윤은 숫자표를 들고 있었지만 숫자표 위에 포스트잇이 더 많았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숫자가 아니라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속성, 운영, 생태계, 신뢰, 그리고 가장 큰 글씨로 누군가가 강조해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220V. 저는 솔직히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자 상징이 아니라 태도로 느껴졌습니다. 규격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규격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요. 박재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미국 쪽 접속 들어옵니다. 노트북 화면에 화상회의 연결 창이 뜨고 미국 측 참석자 목록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법무, 통상, 공급망,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 측 실무자까지. 이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 협상이라기보다 관리의 회의였습니다. 관리라는 단어는 인간이 시스템을 다룰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은 시스템이 인간을 다루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인물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름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정중했지만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현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김현수도 같은 목적입니다. 김현수는 오늘 관세율을 놓고 말다툼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현수는 안정과 연속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현수가 왜 말을 아끼겠다고 했는지 다시 이해했습니다. 김현수는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국가 안보를 언급했으면 이쪽도 공급 안정으로 맞춰야 합니다.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도윤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놀랍게도 관세표가 없었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라인을 점검하는 사진, 전력 통제실의 부하 그래프, 협력사 라인의 공정 기록표.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운영.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제품이 아니라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칩을 만들고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칩이 멈추지 않게 하는 운영 체계를 같이 제공합니다. 브라이언이 질문했습니다. 운영 체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최서윤이 말했습니다. 최서윤은 운영 체계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전력 연속성, 납기 신뢰, 품질 안정, 생태계 지속. 최서윤은 단어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항목마다 사례를 붙였습니다. 전력 연속성에서는 정태성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그대로 화면에 띄웠고 납기 신뢰에서는 물류 담당 오지훈이 만든 일정 리스크 분해표를 띄웠습니다. 품질 안정에서는 야간 근무자 정민호의 빠른 손이 실수를 만든다는 현장 메모를 익명 처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생태계 지속에서는 협력사 지표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수율과 납기의 기반으로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건 고성능 AI 컴퓨팅 칩의 공급과 전략적 통제입니다. 브라이언이 통제라는 단어를 쓴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재민 옆에서 손바닥을 살짝 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통제라는 단어는 상대가 본심을 드러낼 때 튀어나오는 단어입니다. 김현수가 그 단어를 받아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야기한다면 김현수는 공급망의 안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정은 특정 기업의 성과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안정은 운영과 생태계가 받쳐줘야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현수가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220V. 저는 화면 속 브라이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브라이언이 바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오히려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은 이해가 시작될 때 나오는 멈칫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220V라는 말은 은유입니까? 김현수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220V는 단순한 표준 전압이지만 김현수는 오늘 이 말을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일 품목이 아니라 위기 때 멈추지 않는 운영 구조입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팀의 논리를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듣는지 그 감각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고 박재민이 한국어로 요지를 덧붙여줬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중단은 복구 시간보다 신뢰 회복 시간을 더 길게 만듭니다. 한국이 220V로 말하는 건 규격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와 예방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숫자보다 운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브라이언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언어가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였는데 지금은 어떤 기록이 됐습니다. 이도윤이 바로 답했습니다. 이도윤은 납기 준수율, 장애 대응 시간, 예방 정비 주기, 공급 차질 시 대체 라우팅까지 패키지로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의 가격만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운영을 올리겠습니다. 최서윤도 덧붙였습니다. 최서윤은 생태계 지표도 포함하겠습니다. 협력사 리드타임, 소재 재고 안정, 공정 전환 속도까지요. 미국이 원하는 국내 제조 강화 목표도 이런 기반이 없으면 공중에 뜹니다. 최서윤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최서윤은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윤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에게 의존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돕는 말. 그 말이 신뢰를 만듭니다. 브라이언이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미국 투자의 확대와 연계해 더 높은 관세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방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이 질문은 곧 선택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시퀀스에서 봤던 갈등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지훈의 숫자, 문아람의 생태계, 박성우의 사람. 이 질문은 그 셋을 다시 충돌시키기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아주 짧게 침묵한 뒤 문장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현수는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현수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공급망 안정과 운영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현수는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말끝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결심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김현수의 마지막 문장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는 상대에게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붕괴로 남습니다. 내부가 붕괴하면 운영이 무너지고 운영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협상에서 얻는 게 있어도 시스템은 잃습니다. 한국은 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숫자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연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브라이언도 마지막에는 말했습니다. 연속성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확정된 승전보가 아니라 문장 하나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 순간, 공개 브리핑에도 한 줄로 설명되지 않을 순간.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실제로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박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방금 분위기 느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엔 관세표를 들고 왔는데 마지막엔 체크리스트를 물었습니다. 박재민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220볼트가 통했을까요? 저는 답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제 몸의 감각을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방금 문이 잠깐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오늘 결과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준비를 더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도윤이 바로 받았습니다. 이도윤은 현장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도윤은 운영을 더 깔끔하게 만들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최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윤은 갈등을 키우는 단어를 줄이고 역할을 맞물리게 하는 단어를 늘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 왜 전기를 꺼내 들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는 국가의 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큰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체력은 오늘도 점검표를 채우는 손, 납기를 맞추는 손, 실수를 줄이려 숨을 고르는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 손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220볼트. 저는 그 문장을 이제 웃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 스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도시의 밤이 떠오릅니다. 결말은 영화처럼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외교의 결말은 늘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엔딩 크레딧을 원하지만 현실은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은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확정된 승전보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본 장면들로 한국이 어떻게 결과가 아니라 준비를 증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재민이 오늘은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발표문이 아니라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문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지만 습관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습관이야말로 국가의 체력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통제실 문을 열자 정태성이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성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마이클님, 오늘은 날씨가 건조합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아니라 날씨 이야기라니. 그런데 전력팀에게 날씨는 뉴스보다 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정태성은 건조한 날이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정전은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있어서요. 정태성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부하 그래프는 평평했고 경고 표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평평함이 주는 안도감을 압니다. 심장박동이 안정된 사람을 보는 느낌입니다. 장현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현우는 제게 커피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장현우는 요즘 통제실에서 뉴스 소리를 잘 안 틀어둡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장현우가 답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손이 흔들릴까 봐요. 장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장현우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손이 흔들리면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보면 과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에게 과민은 직업 윤리입니다. 저는 그날 밤 공정 라인도 다시 봤습니다. 정민호는 여전히 체크리스트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저를 보고 인사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오늘도 속도를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속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정민호는 불안할수록 규칙을 더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민호는 말끝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정민호는 뉴스보다 규칙을 믿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뉴스보다 규칙을 믿는다. 그건 순진한 말이 아니라 강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고 함께 지킨다는 건 서로를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외교 문장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더 비쌉니다. 협력사 라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우는 며칠 전보다 말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밝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박성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성우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박성우는 메모리가 2단계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는 게 무섭습니다. 저는 박성우에게 솔직히 답했습니다. 마이클도 무섭습니다. 박성우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우는 그 고개 끄덕임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봤습니다. 그 순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 브리핑에도 없었고 공식 문서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김현수가 새벽에 현장 관리자들과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김현수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오히려 숨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지금 결과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수는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김현수는 여러분이 지키는 납기가 협상에서 문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현수는 여러분이 지키는 전기가 신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김현수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떨림이었습니다. 김현수는 잠시 제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김현수는 오늘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김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클은 그게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날 저녁 박재민이 저를 데리고 한강 근처를 잠깐 걸었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빛났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평소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박재민에게 답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원래가 가장 부럽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수없이 원래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람은 결국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서로를 탓하기 직전에 서로의 등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불리하지 않게 경쟁국과 동등하게. 그리고 그 아래에 붙어 있던 더 중요한 세 문장. 기업은 생산을 지킨다. 현장은 운영을 지킨다. 정부는 협상을 지킨다. 저는 그 문장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말은 이렇습니다.
관세가 칩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겨눈 건 국가의 체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체력을 말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체력을 시스템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밤을 지키는 손들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뉴스는 여전히 숫자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숫자가 흔들릴 때도 전기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 220V. 이 말은 이제 제게 전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멈추지 않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관세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흔들 때 한국은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을 지키는 손, 납기를 지키는 손, 스위치를 지키는 손이 모여 국가의 체력이 된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무엇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전력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